네, 푸드 딜리버리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대로 불이 붙었다 이런 주제입니다. 미국 얘기인 것 같고요. 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오시기 쉽지 않으셨는데. 아, 네. 네. 거리를 네. 짜주셔서. 아니, 들어오실 때 이제 방역 다 하시고 체온 재고 네. 마스크 다 쓰고 오시고 세정제도 하셨으니까 안전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조용한 전파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해외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자체의 구도도 달리 보잖아요. 오늘 정해주신 것도 푸드 딜리버리니까 결국에는 배달이라는 개념이겠죠. 맞습니다. 한때 이제 낮잡아지는 용어로 철가방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빼야 되겠죠. 미국식 철가방?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오토바이를 활용을 해서 모터사이클, 네. 오토바이. 하여튼 요즘 표준어도 막 헷갈리는데 네. 글로벌 푸드 딜리버리 산업 코로나19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시는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이커머스 쪽 언택트 수요가 가파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비를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식품 그리고 생필품 부문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 산업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유럽 지역은 이미 상대적으로 좀 큰 산업이라고 큰 국가라고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쪽 지역에서 성장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 화면인가요? 저분의 턱 수염만 보이네요. 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배달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저분 마스크 안 상황이죠. 쓰셨네요, 근데. 아마 코로나 이전에 찍으신 게 아닌가 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신흥국 그리고 프론티어 국가에서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자료 화면이래요. 네. 네. 과거의 화면이라서. 네. 네. 하여튼 뭐 눈에 띄어가지고 네. 저런 식의 형태라는 뭐 자료 도움 화면이니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푸드 딜리버리 산업은 지금 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다? 안 왔나? 이게 뭐죠?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푸드 안 와 딜리버리 있는데 성장 여력이 더 있다. 무슨, 뭐 가장 많이 보급된 나라는 어딘가?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사실은 푸드 딜리버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좀 친근한 인전 그렇죠.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어떻게 좀 성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 여력은 더 있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큰 게 1, 2위에 중국, 미국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가에서도 보급률은 30% 전후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3위 지역인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10%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장 기대감이 높은 산업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승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푸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선식품, 그다음에 뭐 특수식품 아니면 뭐 온도에 민감한 그러한 식자재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서리 배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식품 배달 부문으로 따로 좀 구분할 수가 있고요. 네. 요 푸드 딜리버리라는 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이제 푸드 딜리버리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요리가 된 제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라고 원제품. 맞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푸드 딜리버리 기업은 어떤 곳이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 기업, 네. 뭐 맞습니다. 쿠모 기업 이렇게 되나? 네, 여러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아직까지 또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쪽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아시는 게 이 우버이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버이츠. 네네네. 우버 안에 속해 있고 매출 비중이 약 30%를 차지를 하는 이러한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도어대쉬, 포스트메이츠와 같은 서비스들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메이투안 쪽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마이칸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 주신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네. 서비스들과 같은 경우에는 요 독일의 기업이라고 또 한국에는 또 알려져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같은 기업들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에는 이 뭐 애플리케이션, 뭐 스마트폰 베이스라면은 그렇게 되고 아니 PC로 주문할 수도 있겠죠. 뭐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네. 결제를 해야 되는 결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배달을 해주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뒤에 원래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는 좀 빠져 있네요. 네, 제가 따로 그린 또 그림 자료입니다. 말고 또 지도가 따로 있나요? 아, 저기는 없길래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렇게 지도 뒤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푸드 딜리버리 기업들을 요약해 보면 지역별로 저렇게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T 알고 있는 뭐 우버나 그런 허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거기 뒤에다가 이제 이츠라는 뭐 이츠 이 먹는 거. 그 우버라는 회사가 이게 차량 공유의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그렇죠, 좀 알려져 상징성이. 있는데 네. 뭐 매출 비중으로 살펴보셔도 그리고 크로스 부킹 쪽으로 거래 건수 쪽으로도 살펴보시면은 이 우버이츠가 약 30%를 차지하고 차량 공유가 이제 약 뭐 69%,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식품 배달 부문의 서비스 영역을 좀 확대를 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 화면 작품 인상적인데 자전거 타고 배달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뭐 퀵 배달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이제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빨리 가야 되고 네. 하지만 이제 안전상의 문제들도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뭐 환경적인 문제도 이슈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외형 성장 지속되지만 경쟁은 치열한데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각자 그 회사들은 확보를 하고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 서비스들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출혈 경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M&A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도 그리고 플랫폼 구축 비용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이제 생존을 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관련 주식들이 좀 빠르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만큼 좀 저희는 지금 선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앞에도 좀 이제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서비스 플러스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독보적인 이제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좀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과는 다르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는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주문을 하면은 그런 개인들의 성향 아니면 취향 그리고 그걸 역으로 또 취향 저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신선식품을 막 이렇게 많이 배달해 드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뭐 어디에 또 신선한 고기가 잡혔다 그러면 어민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고 플랫폼의 경쟁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사실 비용이라고 하면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들고 광고를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부문의 경쟁력을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의 구축 비용이 상당히 기업별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 대형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도 유저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 산업이 아니고 맞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산업이고 뭐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적, 점유율, 영역 진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볼까요? 이게 뭐 우버 도미도? 이게 뭔가요? 실적 점유율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보셔야 되고 성장성도 보셔야 되고 뭐 경쟁도 보셔야 되고 점유율도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기업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이 가능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측면에서는 우버, 도미노, 메이트앤 티안핀과 같은 기업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앞에서 좀 보실 수가 있듯이 메이트앤 티안핀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그리고 도미노 피자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이튜 안 디엠핑은 미국 상장 기업입니까?
홍콩 상장. 홍콩에 네네네. 아. 중국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 중에서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약 한 5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푸드 딜리버리 사업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OT, 여행 예약 사업 부문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1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2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 좀 높은 상황이고요. 주가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성장성 측면에서도 점유율 측면에서도 그 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도 높은 기업이다라고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초대형 공룡들이라고 하죠. IT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푸드 딜리버리 사업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숍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좀 큰 이슈였는데 네. 이 페이스북 숍스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살짝 뒤에 또 얘기를 한 게 장기적으로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로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공룡 기업들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면 다른 기업들이 조금 이제 위험하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또 대표적인 기업인 아마존과 같은 기업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도 북미 지역에서도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진출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비용 부담으로 그리고 점유율을 또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었던 만큼 빠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빠르게 좀 철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다른 기업들 계속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대형 플랫폼이 진출을 한다 안 한다도 중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네요. 네. 뭐 하여튼 대형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그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장성. 반증하는 것 네. 같고 어제 보니까 애플은 앱스토어의 매출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던데 물론 맞습니다. 앱스토어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 거기에 또 뭐 배달 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군요. 많죠. 추가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유저들을 좀 확보를 하신 분들은 최근에 공통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부문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서비스 부문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버틸 수 있다 매출이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1차원적이지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어느 정도 다른 기업들보다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네요. 결국엔 초연결 사회의 아주 확장 개념인데 뭐 먹어야 되지. 사람은 생존해야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되는데. 먹고 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네. 물론 뭐 배달 음식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워낙 그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자, 코로나19 이후에도 푸드 딜리버리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 뭐 국내 기업은 혹시 매칭이 되는 게 국내 기업과 사실은 아직 같은 없죠. 경우에는 상대적인 대표적인 서비스들 뭐 요땡 아니면 아, 배땡 뭐 그렇죠. 이런 비상가게잖아요. 분들이 네. 있으신데 이런 게 다 이제 배달 서비스들이 아무래도 딜리버리 히어로 쪽에서 인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 네. 민족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표에도 따로 또 안 적어놓은 게 아직까지 계속 좀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 만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딜리버리 히어로와 같은 경우에도 초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흥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기업별로도 공격적인 이제 성장 사업 부문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산업의 성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만큼 성장 여력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일부 지역과 같은 경우는 점유율 확보를 위한 싸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플랫폼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도 수익 구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해외 기업 중에는 또 뛰는 게 맞습니다. 기업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아까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네.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와 같은 경우에도 독일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 그 점유율 2, 3위로 좀 경쟁을 할 바에야 좀 철수를 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이투안티안핑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독보적인 점유율도 가지고 있고 플랫폼 네. 경쟁력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 부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데말카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라인에서 제공하는 라인 대리마와 이번에 플랫폼을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데마이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도 독보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플랫폼 경쟁력도 좀 더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에는 좀 낯서시겠지만 이제 일본에는 데마이칸이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다라는 거 또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요즘 의외로 일본 주식 많이 하세요. 네. 일본 주식 일본 투자도 주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하여튼 자, 오늘 관심있게 참 잘 들었습니다. 더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푸드 딜리버리 제대로 불붙었다라는 주제로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 최보원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